백현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진양곤 회장이 최근에 이제 IR을 통해서 간암 신약 리보세란 관련해서 자, FDA 허가 확신한다는 이제 워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2030년 장기적으로는 세계 100대 제약사 목표 관련되는 워딩도 일단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위에 나왔던 이제 기사입니다. 예, 석영 바이오리더스 관련되어서 최근에 이제 뭐 작년 11월 달부터 전국 순회 이제 정건사 영업점 IR과 이제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IR을 뭐 지속적으로 최근까지 이어가고 있는데요. 간암 1차 치료제 관련되는 3상의 결과,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HLB가 2029년도에 이제 피크 매출 3조 영업이익단 2조 뭐 중반 이런 이제 목표 관련되는 부분 내용인데요. 자, 다음 달 이제 FDA 간암 치료제 리보세람 허가를 확신합니다. 2024년도 5월은 HLB가 세계 100대 빅파마로 성장하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요게 이제 23일 유안타 이 반포센터에서 열린 이제 IR에서 뭐 이 나왔던 이제 워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5월 16일까지 이제 포드파 골 데이터는 오늘 기준으로 이제 D-21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3주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빠르면 뭐 4월 말에도 나올 수가 있고, 예, 늦어도 이제 5월까지 리미트 데이터까지 이제 뭐 3주 남았으니까 매일매일이 이제 이 카운트다운 어떤 시점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FDA 품목 허가를 앞두고 작년 이제 11월 달부터 이제 진행되었던 IR의 마지막 일정이다. 그러면서 더 이상 지금 이제 IR은 이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제 하지 않고 이제 결과가 나오면 이제 주총 때 이제 이야기했듯이 또 이제 그 관련되는 부분에서 IR이 있을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자, HLB 기업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 5개월 동안 11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 4월 달이니까요. 전국 돌면서 영업 지점 25곳을 발로 뛰었다. 예, 코피를 쏟아가며 영업점을 동고짓은 보스가 바이오 전문가가 아니란 이유로 뛰어난 연구원들의 성과가 폄훼되고 있다는 미안함 때문이다. 이런 이제 뭐 코멘트가 나왔고요. 자, 본심사 막바지에 진입했고 이제 이 부분들은 이제 포드파 일정에서 마지막 이제 레이트 사이클 리뷰 미팅이 3월달에 끝났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최종 FDA 결과만 앞둔 상태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일 이전에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 그래서 예, 국내 쪽에 항암제로 FDA 직접 받은 사례가 지금 한 번도 없죠. 그래서 항암제 중에서는 처음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나 이제 간암 치료제 개발은 암종에서도 이제 글로벌 빅파마도 이 뭐 머크나 브리스톨 마이어스 케어 같은 경우도 2차 치료제는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1차에 진입이 안 돼 있고 오히려 이제 면역 항암제에서는 후속 이제 개발사인 로슈나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2020년, 2022년도에 1차 치료제에 진입을 했죠. 자, 리보세란 개발 과정에 어려움도 많았고, 보통 이제 신약 개발 과정이 뭐 10년에 돈도 뭐 1조에 가까이 듭니다만, 이 본래 이제 물질이 이제 자체로 개발한 물질은 아닙니다만, 이 초기에 이제 라이센스 인을 해서 그동안에 이제 뭐 거의 16년 동안에 이 개발 과정에 있어서 이제 최종 결론을 앞두고 있고, 그만큼 이제 효과라든지 부작용이 효과적이어야 이 표적항암제의 어떤 흐름들이 있는데 그만큼 리보세란 같은 경우에는 효과도 좋고 부작용이 적어서 싱글 타켓 형태로 이 간암 1차 치료제로 지금 개발하는 형태고요. 그래서 리틀 아바스틴이다 이렇게 이제 과거 10년 전에는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만 차별화된 어떤 기준으로 뭐 개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FDA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OS값 22.1개월 그 다음에 이제 5월말 6월달 초에 이제 아스코 쪽에서는 업데이트된 OS값 발표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간암 치료제 시장에서 목표가 지금 베스트 인 클래스
로슈가 이제 작년도에 70%에서 50% 줄었기 때문에 이 50%란 상징적으로 로슈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로슈만큼 올라가서 매출단 뭐 3조, 영업이익 단 2조 대까지 베스트 인 클래스로 목표를 지금 잡아 있는 상태입니다. 자, 현재 출시된 이제 간암 치료제는 19.2개월이 로슈 제품이거든요. 로슈의 아바스틴과 디센트릭 관련되는 부분들이 병용요법이 여러 단점이 있죠. 출혈 관련되는 부분 내시경 검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처방 이후에 중단율도 상당히 높고요. 그 다음에 RB 등급, 2등급에서는 할 수 없는 여러 이제 단점이 있어서 이제 마켓 쉐어가 좀 줄어져 있는 상태고요. 1차 치료제 시장에서 로슈의 점유율이 70%에서 50%로 줄고, 아스트라제네카 제품이 10%에서 이제 한 20%로 올라왔던 부분.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 제품의 단점도 있기 때문에 양사의 어떤 단점들을 커버하는 보편적 언맷니드를 만족하는 제품이 리보세렌과 캄릴리주명입니다. 그래서 출혈 관련되는 부분은 이 사망하고 이제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FDA도 로슈 제품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어떤 주의 관련되는 부분이 허가 이후에도 계속 나왔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부작용 관련해서는 약물이 보통 이제 반감기가 이 부작용에서는 아바스틴 대비해서 작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이 상대적으로 뭐 좋을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암이라는 게 여러 요인으로 일단 발생하기 때문에 이 여러 요인에 상관없이 이 처방할 수 있는 리보세라님의 단점. 그래서 보통 이제 위험군이 B형, C형 뭐 이런 간염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뭐 대사증후군이라든지, 그 다음에 강경변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로슈는 비알코올성 간염에는 좀 안 되고, 아스트라제네카는 C형 간염 쪽에 이제 간암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이제 RB 등급, 2등급 전체 간암 환자의 70%를 차지하는 부분에 약효가 없기 때문에 리보세라님 이런 어떤 장점으로 마케팅과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항암 라인에서는 이제 면역과 이제 표적이 2020년도 간암 쪽에서는 이제 면역 항암제가 이제 들어오면서, 굉장히 이제 주목받고 있는 어떤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승인이 받으면 리보세라님에 대한 러블콜들은 굉장히 많이 좀 들어올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간암 전신치료제 말고도 이제 간동맥이 이제 뭐 테이스 같은 색전술이라든지 기타 암 쪽에 대한 어떤 부분까지 적응증 확장, 그 다음 치료편의 확장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기대감들이 더 이제 확장으로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높은 영업 OP 마진이 이제 되는 부분들은 2014년도부터 이미 이제 항서제약은 위암 3차로 이제 허가를 해서 팔고 있고요. 누적으로 한 2조. 작년도에도 리보세렘이 한 7천억대 정도 매출을 했고요. 항서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쪽의 FDA의 그 기준에 맞는 어떤 생산 시설을 가동하고 있는 어떤 제약사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제 실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인정받고 미국에서도 가장 낮은 단가. 그러니까 리보세렌과 캄릴리주마비 같은 이제 기존에 허가받은 제품 대비해서는 원가 수준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PBM 쪽에서도 러브콜이 갈 수 있는 어떤 흐름이죠. 리베이트 관련되는 부분에서. 그리고 이제 아스코에서 5월 말부터 6월 달에 이제 개최되는 아스코에서도 3상에 참여한 최종 환자 기간을 이 기존의 22.1개월 관련되는 부분이 23.8개월 추가되었던 부분들, 최종 이 OS 값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제 발표를 하기 때문에요. 자, 이런 흐름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항서제약이 갔듯이 HLB도 2030년 장기적으로 세계 100대 제약사 요렇게 이제 진입 목표로 보통 이제 이 정도 기준이면 매출 기준으로 한 5조대가 넘어가면 이제 50대 안쪽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조에서 이제 그 하면 이제 100대 사이에 뭐 매출 기준이나 시가 총액 기준이나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런 목표들을 장기적으로 좀 세우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양음량 패턴, 강한 반등이 나왔다가 어제 조금 이제 소폭 이제 조정, 그리고 다시 오늘 또 한 1.37%. 그래서 이제 최근에 급락 나왔던 부분에 이 부분들을 회복하는 어떤 이제 캔들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 오늘 394주.
그 다음에 이제 순보유 잔고 자체는 이번 주 이제 하요일 기준이죠. 하요일 기준으로 335만 주. 그래서 월요일 날에 이제 지난주 금요일 대비해서 증가되었던 부분을 좀 이어서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차거래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이 상한이 체결보다 좀 많았던 흐름입니다. 자, 차트 분석과 이제 계열사 종목들 관련되는 공시와 흐름들은 다음 영상에서 같이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구간인 만큼 장중에 무료 카톡방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자로 참여 남기시면 입장 코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